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은 물질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피지컬 체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체인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이스 멜팅 같은 경우 우리가 얼음도 그렇고 수증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H2O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H2O지만 이게 솔리드가 될 수도 있고 리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상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솔리드는 얼음이겠죠. 그 얼음이 녹게 되면 이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 멜팅이 됐을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가 피지컬 체인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을 가열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가스 상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H2O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피지컬 체인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슈가 디솔빙이라고 하는 거, 워터에 슈가가 녹아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는 설탕물이 되는 거죠. 설탕의 성질이 바뀌지도 않고 또 물의 성질이 바뀌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피지컬 체인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케미컬 체인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컬 체인지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피지컬 체인지하고 달리 그 구성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이 burn 한다는 거예요. burn 하는 거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게 탄다라는 얘기죠. 이 in air에서 burn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에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o formed water가 된다. 이 water는 수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닌 어떤 전혀 다른 성질의 H2O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피지컬 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피지컬 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separate mixture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mixture는 A하고 B가 있다 그러면 A, B가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 B가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A 따로, B 따로 분리하고 싶은 거죠. separate mixture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퓨어한 상태의 컴포넌트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장치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안에는 지금 믹스처가 있어요. 뭐 A와 B가 섞여 있다. 이런 믹스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셔네이션 컬럼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컬럼의 종류가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이 컬럼 안에 작은 또 다른 이제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막 유리 조각 예를 들면 유리 조각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두 가지 혼합물 중에서 먼저 그 볼링 포인트에 다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A가 볼링 포인트가 B보다 더 낮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볼링 포인트에 다다라고 있는 동안에 B는 그냥 아직 여전히 볼링 포인트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리퀴드 상태로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볼링 포인트에 다다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퀴드에서 가스로 바뀌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온도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미터를 이렇게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체가 나오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컬럼 안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냐면 A와 B가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A가 리퀴드에서 가스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이렇게 가스 상태가 되면서 일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컬럼이 있어요. 이 컬럼은 뭐냐 하면 이제 컨덴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유리관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큰 유리관이 있고 이 안에 작은 유리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이 안을 통해서 그 리퀴드였던 것이 이제 가스 상태로 바뀌었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바깥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바깥의 유리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게 밑에서부터 채워야 됩니다. 물은 이제 수도꼭지에 연결을 하겠죠. 탭 워터. 그래서 탭 워터를 연결을 해주고 여기 지금 이제 고무관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수도관에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항상 차가운 상태가 되겠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쿨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컨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컨덴스 다시 가스였던 것을 리퀴드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피지컬적인 어떤 체인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가스에서 리퀴드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리퀴드가 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A가 먼저 컨덴서를 지나서 이렇게 웅축이 돼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세퍼레이트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워터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안을 웅축시키기 위해서 이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에 해서 완전하게 분리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순도가 높은 A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 온도계를 보세요. 서머미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서머미터 보면은 이 안에 알코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알코올이 이렇게 이 안을 존재하면서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알코올의 눈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가지가 있어서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이만큼쯤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딱 여기 가지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때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틸레이션도 이제 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워터가 있다. 근데 이 워터 중에서 우리가 순수한 정말 퓨어한 워터만 얻고 싶다라고 할 때도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퓨어 워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A와 B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볼링 포인트의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믹스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